네, 목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실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037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한데요. 변동성이 매매 동향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400억 가까이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2,700억 가까운 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견조하게 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 0.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지금 보이시죠? 차트가 얼마나 밑꼬리를 길게 달았는지 여러분께서 실감하실 텐데 21선을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 일중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중 차트에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V자가 그대로 쓰여져 있죠. 오늘 633선에서 시작한 코스닥 시장이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62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낙폭을 만회하면서 결국에는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시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을 보시죠. 오늘 기관이 832억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을 합니다. 장중한 때 900억 가까이 매도세를 기록하다가 매도 규모가 한 50억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사실 12시 이전까지 함께 팔 때는 코스닥이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1선 이탈이 됐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V자 반등을 보여주게 만드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2%까지 빠집니다. 147만 원대고요. 현대차, 한국전력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죠. SK하이닉스는 약보합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 3%대 강세고요. 포스코가 0.58%대 상승,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가 오늘 1.7%대 강세를 기록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오르고요. LG화학도 2.8%대 강세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셀트리온이 4.6% 급등합니다. 67,800원으로 1위로 수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카카오는 강보합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파라다이스가 1% 넘는 약세, 반면에 내추럴 엔도텍은 이틀 만에 반등이 나타납니다. 9% 이상의 급등세에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조정을 받고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좀 엇갈리고 있죠. 콜마 B&H가 오늘 3.8%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상한가 이후로 주가가 오늘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통신업종 자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26만 7천 원 3월 10일에 11일에 달성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5일선까지 모두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만 1,000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SKC도 오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4일째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모레 G를 확인해 보죠. 아모레 G가 홀딩스 개념이죠. 오늘 5일 연속 강세를 기록하면서 13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2월 여행객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으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 전혀 연관되지 않고 강세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장중한 때 11%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10만 9,500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하나투어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머슨 퍼시픽 확인해 보죠. 리조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적 역시 1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월 10일부터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네요. 2만 3천 원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3인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실적 개선이 되는 중소형주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래간만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비유가 바뀌신 것 같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00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건설과 증권주 등 금리 인하 수혜주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감 중개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 정은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어떻게 마감될까요?
네, 금일도 코스피는 상당히 강세 분위기로 연출이 되면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 폭으로만 놓고 본다면 0.5%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코스피 상승이 그만큼 거세졌던 만큼 오늘 약간 쉬어간다 하더라도 무방할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강세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FOMC 결과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들의 대규모 매수가 연일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제 2050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2050포인트 부근에 가서는 약간의 어떤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뒤를 따라서 통신업종과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국제유가,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어제 국제유가가 상승 전환함에 따라서 정유, 화학, 조선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유동성 확대 효과에 따라서 트로이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굳이 뭐 하락 마감하는 업종을 찾아본다면은 삼성전자가 2%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전기전자 업종이 1.5% 정도 하락 마감할 뿐이지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네이버, 기아차, 현대모비스 정도만 제외한다면은 사실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 강세를 유지할 만큼 최근에 코스피의 강세 급등 마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코스닥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될까요? 네, 금일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은 좀 버라이어티한 그런 오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도세가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620선까지 하회했었던 코스닥이 630포인트 위에서 장을 마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이슈라고 한다면 코스피긴 하지만 한미약품과 관련된 제약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셀트리온이 장 막판 들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63%의 강한 상세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일단 특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동평균선 자체가 21선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소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약 100여 개 종목 더 많다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그렇게 뚜렷하게 좋진 않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소폭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특정화된 그런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종이 목재 업종이 무려 3.93% 급등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고요. 섬유 의류 그리고 제약 업종까지 오늘 2%대 강세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신 장비 업종 그리고 금융, 반도체, 기타 제조 업종들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올 한 해 어떤 초반에 주도주로 이끌었었던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결제주들은 잠시 쉬어가는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고성장세의 어떤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확인을 해봤습니다. 21선 위로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결국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만 최근 4일간 합쳐보면 기관의 매도가 코스닥에만 2천억 이상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종가, 특징주까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르면서 마무리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시황판에서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오늘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는 631선, 코스피 지수는 2037선으로 오늘 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 시장입니다. 새벽에 FMC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 대비 또 못 올랐다라는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점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특징 종목들과 이슈들 정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금일 지수의 상승폭이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폭을 다 반영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외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을 뿐이지 안에 내부적인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무려 2,700억 이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지수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집이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FOMC 결과에서 인내심이라는 문구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 차원인다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업종이 있다면 바로 제약업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바로 그 시발점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 면약 질환제 기술 수출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 제한 국가인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회사 한미약품이 자회사인데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이러한 호재가 한미사이언스, 그러니까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까지 미치면서 한미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 국가인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상승 업종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5% 이상 오르면서 주가가 오랜만에 좀 화색을 보이는 모습인데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파켓 홀딩스가 프리 IPO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5% 이상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조산업은 어제에서 오늘은 변동성이 다소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전일 극한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4.8% 이상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현대백화점이 올해 신도림이라든가 판교 백화점 신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기다가 아울렛도 진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신규점 출점에 따른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실적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의 상승을 여전히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하락하는 종목들 크게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하나생명이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전일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지분 약 2%, 1,737만 주가 전일 블록딜 처분이 나타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0.45%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631포인트, 630 위의 선에서 장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 같은 경우가 오늘 5.69%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회사 라이프 리버의 인공관이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급등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중에 백소로 유명한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가 오늘 9.25%의 상승을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제품 출시에 따른 그런 기대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코젠 또한 오늘 9.15%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천연효소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원료와 그리고 건강기능 사업부를 같이 하고 있는 콜마 B&H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눈에 띄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가 12.6%대의 강한 상세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한 같은 경우에도 3.16% 상승하면서 2,445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로 이제 에머스퍼시픽이 또 눈에 띄는데요. 이 에머스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아난티라는 그런 브랜드로 리조트 분양에 따른 그런 수익이 지금 꾸준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연일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6의 케이스 그리고 갤럭시 S6에 대한 케이스를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슈피겐코리아가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12만 8천 원대에 다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올 초부터 꾸준하게 대두됐었던 컴투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핀테크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정보인증, 다우데이터,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정 등도 약세를 띠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도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S도 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본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마감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4% 하락한
77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엔화 강세가 증시에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간밤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달러 가치 하락으로 연결된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 금융업종 등이 1%가량 하락하는 등 모든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시간 오후 3시 5분을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0.7% 하락한 3,55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기 우려로 연결되며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금일 위안 달러 환율은 간밤 FOMC 회의 결과 여파로 6.2 위안 내외 수준으로 급락하며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헬스케어가 1%가량 하락하는 등 정보통신 서비스와 유틸리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해종합지수는 최근에 급등 양상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고요. 수급 특징주 이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3천억 이상 오늘 매수를 했네요. 어떤 종목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는 장 막판에 다시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되면서 순매수 금액이 3천억을 넘어가는 모습인데 거의 전 업종을 사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니까 현대차와 SK하이닉스, KB금융, 한국전력, SK텔레콤, 삼성물산, 신한지주까지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그냥 뭐 흡입한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는 삼성 SDS를 중심으로 SOL과 LG생활건강, 동아소시오홀딩스, 대우증권 순으로 매수세가 나타나는데 사실 시총 상위 종목군 순에서는 약간 멀어져 있는 종목군이고요. 근데 매도가 재밌는 것이 NC소프트를 중심으로 현대차, 삼성전기, LG전자, 우리원,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생명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은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펀드 환매 역량에 따라서 일단 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살펴보면은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약 300억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제일모직과 LG생활건강, 네이버, 현대홈쇼핑, 삼성 SDS 순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또 어마하게 팔았네요. 800억 이상 매도입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그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무려 830억 넘게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은 한 194억 정도의 매수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의 수급의 어떤 특징이라 본다면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부 종목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이 일단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기관의 매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이 다음 쿼터를 무려 231억 원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를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관의 매도세는 기금 쪽에서가 150억 넘게 다음 쿼터를 매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오테크닉스, 서울반도체, 하이로닉, 오시자인 머티리얼즈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매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결제주라든지 약간 그런 좀 특징적인 그런 종목을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모습들보다는 일부 종목들, 개별 종목 이슈로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83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메디포스트 41억 원, SK브로드밴드 27억 원, SFA, 오스템 임플란트, 리드코프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죠. 다음 카카오를 83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뒤로 이어서 시가총액 1인 셀트리온, 그리고 이오테크니스, 컴투스, 내추럴 엔터텍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과 마찬가지로 동반 순매도가 나온 종목인데요. 서울반도체를 70억 넘게 매도하면서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고 파라다이스 67억 원, 뷰역스 31억 원, 위메이드 27억 원, 셀바이오텍, 바이넥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 수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확인해보죠. 오늘 새벽 FMC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요? 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달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달러 폭락으로 인해서 달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오른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이제 치솟기 시작하면서 오늘 환율 1,100원 초반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정확하게 이제 1,117원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달러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이고, 달러 급락을 부추긴 요인은 역시 FOMC의 새벽 3시 시장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달러 인덱스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100틱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100틱이면은 거의 1%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기자회견 한 번에 1%의 그 통화 가치, 그것도 기축 통화의 가치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역시 그렇게 시사하는 바가 클 만큼 움직임을 줄 만큼 이야기도 나왔겠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FOMC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하더라도 GDP나 물가치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좀 계속 견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치면서 기준금리가 당초에는 6월달 정도에 이어질 것으로 봤으나 조금 더 늦어질 것이다. 9월달까지는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는 그런 이야기가 돌자마자 100 수준에서 98까지 거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T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통화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모든 통화는 올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오늘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1%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정도 수준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밴드 하단선은 1,100원 그리고 상한선은 1,150원 이렇게 보고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젠 전략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코스피가 2037선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대형주 전략,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사실은 2047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205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과 더불어서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2050포인트 부근에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부담감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축소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펀드 환매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시장의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원래 주포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50포인트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오늘도 3천억 이상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확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차익 실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유 종목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주식 보유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트렌드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지금은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뭐 원화의 반등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원화가 약세 현상이 다소간 이어졌던 상황, 그리고 유가도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 고착화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 건설, 은행 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 그리면 대부분 수출주입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자동차, 그리고 유가 하향이 남대로 안정화가 된다면 운송업종과 하업종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일단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코스닥의 전략이 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건 잠시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봤던 대로 수급과 차트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620선까지 좀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 들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기관은 꾸준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지속성이 있기보다는 좀 단발성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취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투신권과 기금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거를 한번 추측을 해볼 건데 펀드 환매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선이 22 이동평균선, 우리가 지난 작년에 얘기한 12월 28일 520포인트에서 640포인트까지 쉼없이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펀드 수익률 자체도 거의 20% 가까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40점 되는 이 고점 라인의 부분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정 국면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테고 오히려 개별 종목 장세가 꾸준하게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이동평균선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더 하락의 여지는 염두를 해도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우상향인 관점이긴 하지만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계속 염두에 두시고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조정과 좀 쉬어가는 전략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속도 조절이라는 점에는 의견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봅니다. 와우는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선물시장도 오늘 현물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동향 전해주시죠. 네, 일단 시장이 좀 기다렸던 내용들이 오늘 발표가 됐지만 시장의 움직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렬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FOMC가 끝나고 우리 선물은 전일 대비해서 0.6포인트 정도 상승한 260.69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도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에서 강력한 매수를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 선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가져가지 못했고요. 허나 이제 프로그램 시장의 베이시스가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를 통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금일 1,100억 이상 유입됐기 때문에 시장은 견조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상승 포인트는 262포인트를 넘지 못하면 상승 쪽으로 저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금일 고가가 261.90포인트를 확인하고 조정을 받았던 걸 감안하신다면 여전히 262포인트에 대한 구간은 상방 저항권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매물 출하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하단폭인 259포인트가 이탈했을 때는 주의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일정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한 날로서 259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큰 추세가 있기보다는 박스권 장세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내일 일정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대리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각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종목별 수익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산성 LNS가 드디어 수익률 100%를 넘어섰습니다. 11월 첫 거래부터 시작된 누적 수익률이고요. 산성 LNS 102% 수익률로 막강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이고요. 2위도 역시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 메디톡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3% 수익률. 3위는 웅진싱크빅입니다. 15%. 4위는 KR모터스가 13%. NC소프트가 5위고요. 12.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원익 QNC가 7% 수익률, 파인테크닉스가 6%, 한진이 4.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한진해운이 1.9%, 한국사회보결제는 마이너스 3%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동우입니다. 4,700원, CJENM이 58,800원에 편입됐고요.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데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스트가 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MDS테크가 0.2% 수익, 트웨이 홀딩스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여러분과 마감 중계 함께 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